세 번째 시간,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말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만든 법이에요. 내용은 복잡한 듯 하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누구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아무리 간단하고 그렇더라도 상황 현실과 관련해서 연결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모르면 잠은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을 총 재무설계적 입장에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아까 등기부등본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등기부등본은 공부로서 권리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권리는 어떻게 돼요? 권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하는 게 권리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포인트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했을 때, 주민등록이 됐을 때는 이 집이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없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등기부 등본에다가 나는 박문수인데 내가 여기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임차인입니다. 라고 안 써놔도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금융거래를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무슨 대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이나 이 돈을 빌려준 데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을 처분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그때 주민등록이 돼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전자제품하고 달리 등기를 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근데 등기를 없어도 전입신고하면 너 새 들어 산 거 인정해. 대항력이 생긴다. 너무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임차인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이 많은 글자 중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전입신고입니다. 그죠? 전입신고를 해야 등기를 한 거하고 똑같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효력이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뭘 방어를 해줘요? 임차 보증금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전입신고가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확정일자는 어디서 한다고요? 주민센터. 왜 한다고요? 확정일자를 왜 한다고요? 등기부등본 떼어볼 때 주의한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죠. 날짜 싸움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언제 뭘 했느냐. 먼저 한 게 임자예요. 근데 전세 산 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출받고 저당 잡히고 한 것보다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느냐 뭐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꼭 받아놔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 날짜. 같은 날짜, 시간 싸움이다. 지금 정리가 되죠? 두 가지. 아까 대항력 얘기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연결돼 있다. 그죠? 전입신고도 뭐예요? 날짜죠, 날짜.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확정일자입니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세계약을 해가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가 무슨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임대차 기간, 이제 이것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통 이제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세를 든 사람이죠. 2년 미만인 경우는 끝난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관계가 계속되고 2년까지는 기간이 유효하고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뭐가 바뀌었나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이제 2년에서 4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 위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이 통보에 따라서 연장이 되고 나는 2년 살기 싫어 임차인이라면 2년 동안 안 살아도 되고 어쨌든 임차 기간에 대해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계약의 갱신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됐어요. 이제는 이게 또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전세 계약 끝나는 기간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뭐예요?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번하고 똑같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걸 갖다가 앞으로 다음 임대차 계약 못하겠어 라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을 때는 미리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강조된 거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때 다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럴 때는 안 돼 라는 것이 9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누가? 집주인이 이럴 때는 그렇게 묵시적으로 연장 안 해줘도 돼. 뭐예요? 임차료를 이건 월세인 경우 되겠죠?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재건축한 경우, 뭐 또 이런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 또 이사 비용을 준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그것은 여러분이 정리해서 나중에 확인하면 될 사항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상당히 임차인에게 잘 할 수 있도록 보호법에서 이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나가고 싶어 하면 나가라라는 거예요. 임차인은. 이게 그 달라진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암묵적으로 말도 없지만 고개를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말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뭐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 누구죠? 세를 든 사람은 집주인에게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난 나갈래 하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임차인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누구예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누구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많지만 그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월세를 갖다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또 돼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가준다면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끄떡끄떡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뭘 한다는 거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임차인이 세를 든 사람이 집주인하고 상의 없이 다시 세를 둬. 전대라고 해요. 전대. 세를 든 사람이 다시 세를 줘요. 자기 일부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집을 부쉈어요. 파손했어. 고의나 과실로. 이 경우도 안 되는 경우죠. 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보증금의 20분의 1이 뭐예요? 5%입니다. 5%. 10%면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억이면 얼마죠? 500만 원이에요. 2억이면 1,0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을 갖다가 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전세금 올려. 안 그러면 방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다 못해요. 5%다. 이거는 이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5천만 원.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법에서도 강력한 보호조항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전세 사기 예방법. 세 번째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연결해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최종 정리입니다. 역시 돈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에서 제가 써놓은 것은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난 돈 없는데 무슨 관리를 해?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이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계획을 짜라는 거죠. 인생은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에서의 포인트, 이것도 금융이에요. 재무 설계가 따라와야 돼요. 무리한 자금 동원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무리한 자금 동원이면 돈 벌기 전에 죽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반드시 무리하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전세인데 아까도 설명을 했어요. 첫 시간에도. 가격을 확인해라. 무슨 가격을 설명했나요? 매매 가격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아니라 매매 가격부터 확인해라. 전세 보증금이니까 전세 가격만 확인한단 말이죠. 두 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매매 가격을 확인하였는가? 확인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흔히 중개업소에 물어보는데도 요령이 있는 거죠.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교차 확인해야 돼요. 복수의 중개업소에 물어보는 게 있고요. 항상 임대인 입장에서 물어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매매 기법의 하나입니다. 내가 팔거나 또는 전세를 얻거나 전세를 내놓거나 또는 사거나 할 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격을 중개업소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 가격 확인하여라. 그 다음에 소유주 확인을 해라. 확인하는 방법,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가장 필요한 건 신분증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시설에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 여러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꼼꼼한 분들 많이 놓쳐요. 주택시설은 내부신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외로 외부의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경우 상당히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전세 사기는 당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부주의와 확인을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고압선이 지난다든가 또 한 가지 땅에 문제가 있다든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환경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뭐 이거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옆에 주유소라든가 유류 저장 시설이 있다든가 위험하죠. 이거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을 수 있지만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놓쳤을 경우 위험과 안전, 편리는 주거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화장실에 물은 잘 나와, 전기는 잘 들어와, 이런 거만 보거든요. 주차는 문제가 없나? 그게 아니라 뭐를 봐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당연히. 새는 데는 없어? 주택 새는 거 없는 거 물어봐야 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외부에 있어서의 인접 환경, 전기, 유류 관련해가지고 봐요. 그래서 육해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택 문제는 시설이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옆도 쳐다보라는 거죠. 옆에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소음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가. 자, 주택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가 여러분 생각보다 포인트가 넓어요. 이런 것이 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 사례를 들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주요 계약 내용을 알고 이해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계약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는 거꾸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 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하고만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무엇을 부담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돈은 언제까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되고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나 돈은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걸로 내가 불편할 수는 없고 이런 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요 계약 내용에서 나올 의무는 주택 관련한 전세보증금을 내준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집은 되게 까다로워요. 전세를 썼을 때 못을 함부로 박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엄격하죠. 외국의 경우는 더 엄격해요. 다음 주택 임대차 보호과 관련해서 점검과 보호 조치를 했는가. 여기서 뭐예요? 기억나시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포인트가 되면서 주택 기간과 관련해서 계약을 바꿀 때 갱신이라고 했죠? 어떻게 통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많이 놓쳐요. 나의 생활에 적정한 입지인가. 주택은 여러분이 물건 봤을 때 냉장고는 얼마나 전기 사용료가 어떻게 들고 그다음에 그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주택은 세 가지를 따진다고 했어요. 아까 주택 전세 물건 고르게 뭐죠? 교통과 환경과 편의시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서로 보완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교통과 환경은 많이 대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좋으면 교통이 나빠요.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으면 뭐가 나빠요? 가격이 비싸요. 선택을 해야 돼요. 교통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나의 생활은 어떤 것을 중시하는 것인가 했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겠죠. 환경을 포기한다는 뜻은 뭡니까? 교통 좋은 곳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설계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목돈입니다. 그죠? 서울에서의 그 전세를 구하려면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이거 점점 그 가격이라든가 높아요. 소득에서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미래 생활의 일부가 들어있는 것이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늘 소비와 저축과 투자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은 이 소득 그리고 소비, 저축, 투자의 재무설계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일단 여러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 아까도 나왔어요. 확정일자 할 때 뭘 말씀드렸나요?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등기부 등본할 때 중요한 거 뭘 얘기했나요? 날짜를 말씀드렸어요. 나의 미래와 금융은 시간과 관련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당히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삶과 아름다운 삶을 여러 가지의 계획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인생 목표와 연결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계획하고 여기에 맞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이 밑바탕에는 자기에 대한 자기 철학과 이해,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남의 도움을 갖다가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